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대전 최고 훈남 변호사 나타나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금시초문인데요. 아, 친분이 없으시군요. 아니 뭐 친한데. 네. 네.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미남과 방송하고 훈남과 방송하고 저는 뭐 네. 행운아. 네. 자, 오늘의 이슈.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가 양육비를 책임을 집니다. 한국판 배틀리법 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이제 벤틀리법이 처음 시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주 이제 의회에서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데, 네. 이제 벤틀리법이라는 게 이제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을 말합니다. 네. 자, 벤틀리법. 네. 마치 이게 벤틀리 무슨 사람 이름 같은데? 벤틀리가 원래 차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롤스로이스에 버금가는 그렇죠. 비싼 차 3억 1,600만 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억 1,600만 원이더라고요. 옵션 빼고요, 넣고요. 네, 빼고요. 네, 이제 이름이 동일한데 이 벤틀리가 사람 이름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4월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벤틀리가 5살이었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생후 4개월 된 남동생이 죽은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살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의 할머니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 이렇게 해서 당장 이렇게 지금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 네. 이렇게 입법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탄생한 법이 바로 벤틀리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자 이름을 딴 것이죠. 예, 손자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20여 개의 주에서 지금 네네. 법원도에 검토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 거는 테네시주만 지금 현재 시행. 한 군데? 네. 현재.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벤틀리법의 취지가 이제 좋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네. 관련 보고서를 냈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이제 한국판 벤틀리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지금 발의를 했고요.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예. 피해자의 이제 그 유족들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네네. 향후 모든 생활을 이제 부담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벤틀리법이 제정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만약에 피해 유족이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은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보험으로 종합보험이나 이런 걸로 보험으로 그렇죠. 처리되는 거 말고는 네네네.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이제 위자료일 테니까 나머지 어떤 또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이 민사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그렇죠. 막 오래 기간이 걸리고 엄청 길다고 6개월, 하더라고요. 1년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법원이 양육비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을 해요. 그러면 가해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양육비를 법원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유가족의 보호자나 후견인한테 이렇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네네. 그 돈을 예, 예. 그 피의자한테 네네. 돈을 받아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네네. 이걸 전달해 주는 방식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구속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벤틀리법은 석방 후 1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석방 후 6개월 안에 이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겠죠. 그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흔히 이제 그 판결이 나는 게 뭐 성년이 될 때까지 뭐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또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족이
성년이 얼마 안 남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일시불로 그런 식으로 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본 상황을 보고 예예예. 하겠죠. 지금 뭐 그때 뭐 윤창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뭐 한 해에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이렇게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네. 지금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연구한 게 있는데요. 예예.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피해 가정은 네. 가정 월 평균 소득이 교통사고 전에 219만 9천 원에서 교통사고 후에 100만 8천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 피해자 가족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사고로 인해서. 네네. 반면에 가해자 경우는 교통사고 내고도 4명 중 3명은 직업에 변화가 없고 60%는 소득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별 지장이 없고 쉽게 말하면 피해자 유족은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적 고통이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그렇으니까요. 이제 집안 자체가 몰락할 확률이 많은 거죠. 예예예. 대가 끊기고 그래서 재개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플러스 정신적 어려움이 아주 큰 것이죠. 네네. 자, 우리 조동천 변호사님은 우리 한국판 배틀리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통과가 되겠어요? 아니면 꼭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나요? 네, 뭐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약간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미국은 엄격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예를 들어 양육비를 3개월 또는 2,000달러 연체를 하면은 운전면허도 정지시켜 버리고 무슨 사업도 못하게 하고 아예 여권까지 정지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양육비 안 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은 이제 그 양육비 채무자, 그래서 재산병지 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먼저 시켜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자기 명의로 해놓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런 조치를 안 하면 이제 감치 명령을 시켜요. 네. 며칠간 구속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도 안 하면 이제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네. 이제 출국 금지 요청 아니면 이제 명단 공개 이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은 돼 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하질 않아요. 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온정주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양육비는 그 제가 이제 이혼한 남편이고 부인이라고 하면은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애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부인이 돈을 쓸까봐 안 준다는 거예요. 애한테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은. 어차피 안 좋아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여자한테 주기 싫은 거지 애한테는 줄 수 그렇죠. 있어도. 내 애니까 예. 애한테 쓰인다는 보장만 있으면 줄 텐데 이제 우리 이혼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부인이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어쨌든 미국은 애가 우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행비를 안 주면 아까 말한 여권 정지시키면 외국도 못 나가잖아요. 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에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 양육비 안 줬다고 그 명단 공개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통과되려면은 그 전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법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엄격하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판 배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뭐 꼭 필요한 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둔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법은 일단은 정의로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의로운 법이고 또 하나의 효과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음주운전 잘못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폐가망신하겠다. 그전에는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됐잖아요. 이 법이 있기 전에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한 1, 2년 뭐 살다 오지 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뭐 손해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피해 유족들의 양육비까지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아기가 지금 뭐 피해 유족의 아기가 5살이다. 그러면 성인이 되려면 19세니까요. 14년 네. 동안 양육비를 매달 그러니까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음주운전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다. 벌금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네. 예, 벌금도 막 예전에는 돈 1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 막 뭐 1000만 원대의 벌금이 생겨났는데 네. 이제는 양육비까지 내줘야 되는 네. 그런 법 좀 잘 돼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사라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인생이 파멸되고 폐가 망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